안녕하세요. 2017년 6월 컨스피리 뉴스 2부입니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져서 한 주제밖에 다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특집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번의 주제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인데요. 우리보다 훨씬 진화한 부족이라고 믿고 있던 미국인들의 색깔 논쟁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게이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트럼프 얘기를 하고요. 한동안 안 하려고요. 제가 트럼프를 두둔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저에게 혹시 일베나 박근혜 지지자가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라고 봅니다. 제가 트럼프를 반복해서 다루는 것은 제가 그분의 팬이라서가 아니고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의 실체를 보여주는 실례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판도라의 상자에서 다루었던 그림자 정부 편을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들어볼 것을 권합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이 며칠 전 청문회에 출두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은 부당하게 해고가 됐고 러시아 게이트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뭔가 큰 것이 나올 것처럼 예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트럼프와 코미 둘 간의 공방을 둘러싸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요.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내용이 부풀려지고 왜곡되면서 논쟁의 초기 핵심 사항들이 흐려져 버렸는데요. 그동안 새로 드러난 정보를 가지고 저는 이들 핵심 질문들의 대답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건의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6년 작년 7월입니다. FBI가 미국 대선에 러시아 개입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7월 5일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국무장관 시절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과 유출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는 발표를 내놓습니다. 10월 28일 코미 국장은 의회에 FBI가 새로 발견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조사하고 있다고 통보합니다. 11월 6일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코미 국장은 FBI가 힐러리의 이메일에 대해 지난 7월 달에 내린 결정을 바꿀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통보합니다. 기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죠. 11월 8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1월 13일 CBS의 60minutes에 출연한 트럼프는 FBI 국장 자리에 코미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일단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FBI 국장의 해임이나 아니면 새 정부 하에 그 새로운 국장의 선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FBI 국장의 해임 자체가 마치 대통령의 탈핵 사회가 되는 듯 언론이 돌변합니다. 12월 29일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동시에 35명의 러시아 외교관들을 미국에서 추앙합니다. 이때 러시아 주미대사인 세르게이 키스라크에게 트럼프 선거운동 측 당시 고문이었던 마이클 플린이 5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보도가 나갑니다. 1월 6일 코미와 정보부 관리들은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 선거의 러시아 개입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하면서 트럼프와 코미가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1월 15일 트럼프의 부통령이 되는 마이클 펜스는 CBS 뉴스에 출연해서 마이클 플린 고문이 러시아 대사와 12월에 가진 전화통화에서 러시아 제재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1월 27일 코미 국장이 백악관 저녁 식사에 초대됩니다. 코미는 예상과 달리 트럼프와 단둘이 식사를 했고요. 대화가 이상한 쪽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나중에 증언을 합니다. 논쟁이 된 난 당신의 충성을 필요로 하며 충성을 기대합니다 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이때 등장합니다. 물론 트럼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죠. 코미는 이날 트럼프와의 대화를 메모에 적은 뒤에 FBI 간부들과 공유를 한 뒤
메모를 기밀로 표기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전달해서 언론으로 유출시킵니다. 2월 9일 펜스 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 제재를 러시아 대사와 나눴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2월 13일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이 사임합니다. 자신은 제재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플린은 러시아 측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트럼프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죠. 2월 14일 코미는 트럼프가 백악관을 방문한 자신에게 플린은 좋은 사람이니 수사를 그만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코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FBI 간부들과 공유했고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방해가 처음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코미의 주장입니다. 2월 24일 트럼프는 계속되는 언론으로의 정보 유출에 대해 FBI가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립니다. 트럼프는 이미 내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할 것을 코미 국장을 통해서 FBI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3월 2일 법무장관인 제프 세션스는 러시아 대사인 키슬야크와 비공개 모임을 가진 것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게이트 조사에서 손을 뗍니다. 조사는 대신 법무차관이 맡게 됩니다. 3월 4일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 오바마가 트럼프 타워를 도청한 것을 비난합니다. 전 힐러리 대선 캠페인 매니저인 라비 묵은 방송사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에 출연하여 트럼프에 대한 도청이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사람들이 러시아인들과 접촉하기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월 6일 코미가 대통령의 트윗에 화가 났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옵니다. 코미가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다는 인기가 있다는 얘기가 이 언론 보도가 코미 말 한마디가 다 그 뉴스에 나가거든요. 3월 20일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코미 국장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줍니다. 이때 코미는 오바마가 도청을 지시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증언합니다. 3월 30일 트럼프는 코미에게 전화를 해서 러시아 조사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코미가 트럼프에게 당신은 FBI 조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일부 의원에게 말한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우리는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코미가 나중에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 트럼프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죠. 4월 11일 트럼프는 코미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사실, 그러니까 자신이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코미 주장입니다. 코미는 트럼프에게 백악관이 직접 법무부로 요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4월 26일 법무차관에 로드 로젠스타인이 임명됩니다. 5월 3일 코미는 상원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이 힐러리 이메일의 조사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생각에 다소 기분이 나쁘지만 후회는 없으며 같은 상황이라면 다시 하겠다고 전합니다. 5월 8일 트럼프는 법무장관인 세션스와 차관인 로젠스타인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로젠스타인 차관이 FBI 국장인 코미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자 트럼프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5월 9일 법무장관과 차관의 코미 해고 제안을 서면으로 받은 트럼프는 코미를 해고하고 받은 제안서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 내용은 법무장관인 세션스의 상원정보위 청문회에서 증언으로 재확인됩니다. 5월 10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대사인 키슬야크를 만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대통령 트럼프가 코미를 미쳤다고 표현했고 러시아 때문에 자신이 큰 압력을 받았지만 부담을 덜어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합니다. 이날 트럼프와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대사와의 대화가 언론에 흘러나갔고 트럼프가 국가기밀을 러시아인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누군가 계속 트럼프의 활동과 백악관에서 대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5월 11일 트럼프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러시아 일은 모두 꾸며낸 것이며 선거에 진 민주당의 변명이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민주당 선거팀에서 일한 조나단 앨런과 에이미 판스는 쉐러드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힐러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자신의 패배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FBI, KGB, KKK라는 거죠. FBI는 아마도 힐러리 개인 이메일 서버를 조사한 FBI를 얘기하는 거고요. KGB는 러시아 해킹을 말하는 거겠죠. KK는 아마도 백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 유권자의 53%가 힐러리에게 표를 주지 않았는데 여성은 원인에서 제외시켰네요. 이 부분을 책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한 뒤 24시간 이내에 전략이 정해졌습니다. 로비 묵과 존 포데스타는 브루클린 본부로 홍보협력팀을 소집하여 이번 선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례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 2시간 동안 언론과 대중에게 전달할 대본을 준비했고 이미 러시아 해킹은 논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게이트 진원지가 힐러리였다는 겁니다. 다시 트럼프와 코미의 공방의 타임라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월 12일 트럼프는 코미가 언론에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계속 정보를 흘리는 것에 대해 대화 테이프가 없기를 희망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트윗을 올립니다. 5월 16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플린에 대한 조사를 끝내기를 요청한 사실을 당시 코미가 바로 적은 메모가 있다 라고 보도를 합니다. 5월 17일 법무차관인 로젠스타인은 전 FBI 국장인 로버트 뮬러에게 러시아 개입 조사를 맡깁니다. 특검을 임명한 거죠. 6월 1일 상원 정보인은 코미가 6월 8일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6월 5일 백악관은 코미의 증언을 막을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합니다. 6월 7일 하원 정보위에서 국가정보국의 코츠 씨와 NSA의 로저스 씨는 둘 다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두 분은요, 트럼프와의 대화의 내용을 대한 언급을 거부하면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어느 것도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6월 8일 코미는 상원 정보위 증언에서 자신은 트럼프가 자신에게 한 발언에서 러시아 개입 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시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인용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상식으로는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주는 대가로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트럼프의 말을 지시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조사로 인해서 해고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트럼프는 러시아 개입 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며 러시아 개입으로 인해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코미 자신이 인정합니다. 코미는 자신이 대통령과 나눈 대화들을 언론에 유출시킨 장본인임을 인정하지만 트럼프가 조사를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죠. 이번 사태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코미 전 국장 간의 공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의 큰 책임이 있는가? 둘째,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고 트럼프가 수사를 실제 막았는가? 셋째, 코미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가입니다. 하나씩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를 처음 보도하기 시작했고 CNN과 더불어 트럼프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사건 자체로 탄핵에 가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트럼프에게 실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될 정도로 중대한 어떤 실책이나 위반이 아니며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 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겁니다. 아까 코미 전 국장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는 FBI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개입되었다는 증거도 코미는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특검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할 가능성은 아직 존재합니다. 둘째,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을까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일단 해킹에 대한 개입으로 봐야 할 겁니다. 트럼프 측과 러시아의 공모에 대한 거는요, 특검에서 이제 다루게 될 사안이니까요. 주요 해킹이라고 볼 만한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유출. 제가 해킹이 아니라 유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민주당 내부에서 버니 샌더스를 패배시키려고 공모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을 유출시킨 당사자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데이터 분석관인 세스 리치이기 때문입니다. 리치 씨는 며칠 뒤에 새벽에 등에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아직까지도 경찰은 용의자조차 특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독일과 핀란드계 인터넷 사업가로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킴닷컴은 자신이 세스 리치를 알고 있었으며 그를 위키리크스에 연결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미국 법정에서 증언을 한 용의가까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킴닷컴과 루마니아 해커 90% 2.0의 도움을 받은 세스 리치가 위키리크스에게 이메일을 넘긴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선지 또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제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세스 리치의 의문사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그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스 리치는요, 버니 샌더스 지지자였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버니 샌더스의 패배를 공모하는 것을 알고 이메일을 유출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버니 샌더스 지지자인 것은 그가 인터넷에 남긴 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FBI는 러시아 해킹의 근거라고 하면서 러시아 IP 접속 기록들을 공개했었죠. 올해 1월 청문회에서는 코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에 접근을 민주당에 의해 거부당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모두 거부를 당했고 결국 한 개인 회사를 통해 정보를 넘겨받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서버 수사를 거부했고 이 중요한 수사에 등장하는 개인 회사, 프라이빗 컴퍼니는 또 무엇일까요? 또 다른 해킹의 대상은 민주당 선거 캠페인 대표인 존 포데스타의 구글 계정 유출입니다. 존 포데스타는 이메일 비밀번호를 재입력하라는 지시문을 보고요.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면서 그 이메일 주소와 이메일이 유출됐는데요. 당시 그가 사용하던 비밀번호는 패스워드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영어 단어 패스워드였습니다. 이런 유형은 해킹이 아니라 피싱이라고 하죠. 결국 존 포데스타 이메일은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가 되는데요. 이메일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위키리크스에 전달되면서 존 포데스타라고 이렇게 익명의 전달자가 전했는데요. 그가 누군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러시아 해킹의 증거를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존 포데스타 이메일이 아니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이었죠. 전국위원회 이메일 유출은 전국위원회 대표였던 데비 워서먼 슐츠가 사임할 정도로 파장이 컸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질문인 러시아 대선 개입은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정보국의 제임스 클래퍼 전 국장은 당시 증거를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CIA가 소집한 미국 18개 정보부 모임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에 동의한 정보부 부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대선 전에는 러시아 개입의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힐러리가 패배한 후에 입장을 바꾸죠. 오바마가 러시아 선거 개입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본래 러시아가 개입한 걸 알고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소위 러시아 게이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핵심 인물들의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 큰 약점입니다. 코미 또한 작년 말까지 러시아 개입의 증거가 없다던 말하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는 러시아 개입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의 말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 주장들은 모두 트럼프와 단둘이 있었을 때 오고 간 대화들입니다. 트럼프와 코미의 말이 서로 다른 걸 보면 둘 중 한 명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둘 중 누가 증명을 해야 할까요? A가 B는 잘못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B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까요? 아니죠. A가 B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코미가 가진 증거는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신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직후 대화 내용을 문서화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적고 있지만 이 문서가 당시 대화 직후에 작성됐는지 그리고 문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코미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코미가 왠지 믿음직하게 생겼고 트럼프는 반면 신뢰가 가지 않는 외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동의합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코미는 우리가 그의 증언을 진실로 또는 선의로 받아들일 정도의 이력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제임스 코미는 12월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 존 포데스트 이메일 해킹의 주체가 러시아라고 믿을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국가정보국의 제임스 클래퍼 또한 여기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전한 인물입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자에게 FBI는 러시아 선거 개입 가능성을 고려해서 미리 경계태세에 있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러시아 해킹을 주장한 사람은 CIA 국장인 존 베넌밖에 없고 베넌은 오바마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까지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소스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보도의 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사들이 나간 것이 작년 12월 중순이었죠. 이랬던 그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러시아가 해킹 배후라는 CIA 국장의 입장을 지지한다로 선회합니다. 이때 역시 12월 중순입니다. 며칠 만에 돌변한 거죠. 이건 당시 CIA 국장인 존 베넌이 작성한 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죠.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저는 FBI 제임스 코미와 국가정보국의 짐 클래퍼를 따로 만났습니다. 대선의 러시아 개입의 여지와 본질, 의도에 대해 강한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또한 다른 조직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하고 국가정보국이 앞장서고 있는 이슈를 철저히 평가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거거든요. 증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CIA 국장을 만나더니 러시아 개입을 지지하고 나섭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코미 국장의 해임은 정당했는가? 코미 국장의 해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고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에 서면화된 제안서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해고가 된 이유는 그가 과거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조사에서 공정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FBI 국장 자리에 있기에 부적격하다는 겁니다. 이건 법무장관이 며칠 전 출석한 청문회에서 직접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그가 해고된 이유가 러시아 게이트를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판단을 떠나서 제임스 코미가 해고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이라는 점입니다. 코미는 트럼프와의 대화를 문서로 만들어서 자신의 지인인 콜롬비아 법대 교수인 댄 리치먼을 통해서 언론으로 유출했고 이거를 청문회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는 유출한 이유로 이 문제가 검사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FBI 국장으로서 한 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한 일이고 자신이 적은 메모는 개인의 소유물이며 대중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론펄 전 상원의원은 코미 해고가 정당한 이유로 그가 자주 정치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코미와 힐러리가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힐러리가 국무장관 시절 집에서 운영한 개인 이메일 서버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힐러리는 자신의 패배가 FBI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FBI가 힐러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대선 전에 그녀를 사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미는 뉴욕주 남부지부 검사 출신입니다. 남부지부는 월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 검사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빌 클린턴 부부의 클린턴 재단도 이 관할하에 속해 있습니다.
클린턴 재단 문제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만 FBI가 힐러리의 국무장관 시절을 조사하면서 클린턴 재단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나중에 제임스 코미가 2013년에 FBI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HSBC 은행의 이사로 근무를 하는데요. HSBC는 클린턴 재단의 돈 거래를 담당한 은행입니다. 코미는 2004년 법무차관으로 샌디 버거라는 인물의 사건을 맡습니다. 샌디 버거는 전 백악관 안보 담당 비서로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버거 씨는요, 9.11 테러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정부의 과실에 대한 기밀 자료를 국가문서보관소에서 폐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녀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코미가 도움을 줬다는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샌디 버거는 호건 앤 허슨이라는 이름의 워싱턴 DC에 있는 로펌 출신입니다. 이 로펌은 클린턴 부부의 세금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로펌 호건 앤 허슨 출신의 또 한 명의 인물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조사에 등장하는데요. 그녀는 로레타 린치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법무장관이죠.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수사 기간 도중에 빌 클린턴을 애리조나의 한 공항에서 몰래 만났고, 그 다음에 당시 법무장관은요, 수사를 맡은 FBI 국장 코미에게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조사를 조사라고 부르지 말고 매러, 그러니까 일 또는 문제라고 부르라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한 인물입니다. 이 부분은 코미가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제임스 코미는 FBI가 10월 28일에 새롭게 찾은 힐러리 클린턴의 65만 개 이메일을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11월 6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밤샘 조사로 65만 개 이메일을 일주일 만에 수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코미의 클린턴과 관련된 이야기가 몇 개 더 있는데요. 버지니아 주지사인 테리 맥콜리프는 클린턴 부부의 측근입니다. 맥컬리프 주지사가 소유한 모 단체가 2015년에 버지니아 상원의원에 출마한 질 맥커비 씨의 선거운동에 갑자기 50만 불을 기부합니다. 50만 불 가량을 기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턴의 측근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질 맥커비라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돈을 기부합니다. 그런데 이 출마한 질 맥커비의 남편이 앤드류 맥커비입니다. 앤드류 맥커비는 2016년 1월 FBI 부국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의 조사를 맡게 됩니다. 대단한 우연이죠.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부부의 측근인 버지니아 주지사가 상원의원에 출마한 질 맥커비에게 기부를 했고, 이 질 맥커비의 남편이 나중에 FBI 부국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바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조사를 맡게 된다는 얘기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2016년 10월 30일 기사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조사에 대해 FBI 내부 불화. 노트북 컴퓨터는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서버에서 오간 수천 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 모른다. 이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요, FBI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한 이유가 상부 지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은 신임 FBI 부국장인 앤드류 맥커비라는 거죠. 코미 전 FBI 국장은요, 클린턴 부부와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이미 클린턴 부부의 뒤를 돌봐준 정황이 엿보이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부의 수장이 정보를 외부 유출했다는 건 당연히 해고가 돼야 합니다. 물론 그의 공식적인 해고 원인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조사를 공정하게 처리 못했기 때문입니다. FBI 국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거죠. 최근 청문회에서 코미는 법무장관인 로렌타 린치로부터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조사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라는 표현을 쓰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이 법무장관의 요청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기에, 그것을 실제 쓴 표현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기에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코미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러시아 내통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가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러시아 게이트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의 큰 책임이 있는가 유무이고요. 둘째,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고 트럼프가 수사를 막았는가. 셋째, 코미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가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의 큰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현재까지 없다입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게이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지적한 내용입니다. 탄핵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일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증거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코미를 부당하게 해고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FBI 국장의 해고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또한 지적한 내용이고요. 해고의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있다고 해도, 그렇게 가정을 해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갈 중대한 결책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통과가 힘듭니다. 둘째,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이메일 해킹을 러시아 정부가 지시했는가 라고 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경우는 내부 유출이었죠. 존 포데스터 이메일의 경우는 피싱인데 러시아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 트럼프와 러시아 커넥션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습니다. 애초에 코미 국장의 최근 발언을 들어보면 트럼프는 FBI 러시아 내통 수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대상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그러나 역시 특검이 뭔가 새로운 거를 들고 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셋째, 코미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가에 대한 질문은 어제 있었던 그저께인가요? 법무장관의 청문회 증언에서 확실한 답이 나왔습니다. 법무장관과 차관이 코미의 해임을 건의했죠. 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코미가 FBI 국장으로 있는 동안의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죠. 보스턴 마라톤 사건의 범인인 타말란 트사네브는 FBI 감시 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랜도 클럽 총격 사건의 범인인 오만 마틴은 10개월 동안이나 FBI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이슬람 급진주의자라고 신고한 아마드 칸 라하미에 대해서 FBI는 간단히 인터뷰만 하고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곧 뉴욕과 뉴저지에다가 가방 폭탄을 설치합니다. CBS 뉴스는 3월 26일 기사에서 텍사스주 갈란드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범인인 엘턴 심슨과 나디르 수피가 예언가 모하마드에 대한 만화 그리기 대회에서 미국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한 FBI가 2명의 잠복 요원을 미리 배치해 놓고도 총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FBI는 애플에게 애플 제품의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요구했고 애플은 거절했습니다. 샘 버다니노 총격 사건이 벌어지자 범인의 아이폰을 해킹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회사한테 해킹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100만 불 가까이 지급을 한 것도 FBI입니다. 전직 NSA와 CIA 직원들은 최근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인 스파이 프로그램을 그가 지시하고 덮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전직 요원들은 증거로서 6억 개의 기밀 문서를 담은 47개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코미는 한 초청 연설에서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트북 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인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침해하면서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중요시하는 그의 태도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좀 더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는가는 해킹과 공모의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해킹적 관점에서 러시아 개입 증거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16개 정보부 부장들은 러시아 해킹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측이 러시아와 내통했고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는 접촉은 했지만 제재에 대해서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에 대한 수사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트럼프를 겨냥했기 때문일까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 트럼프 측과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대사를 만나서 국가기밀을 넘겼다는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가 넘긴 국가기밀이 뭔지 궁금하시죠? IS가 노트북 컴퓨터를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헤드라인에 비해서 실제 내용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러시아 내통에 대한 수사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특검에서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특검이 끝나고 나면 제가 나중에 간단히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 청문회에서 코미의 증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것이 이것인데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인간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전문을 읽어드릴까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만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이 트럼프의 기억에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한 저녁 식사에서 내가 당신에게 신의를 주니 당신은 내게 신의를 약속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그것이 그의 기억에서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가 멈칫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해 동안 인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해석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실제 말을 이상하게 이분은 많이 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에게 신의 또는 충성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문장 뒤에 많은 인간들과 대화를 나눠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발언이 등장하면서 혹시 데이비드 아이크가 주장하는 파충류 외계인이 바로 코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분은 키도 2m가 넘어요.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죠. 네. 오늘의 컨스피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